우리 현이 말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들어요. 현아 웃어봐. 응? 아빠 어디 갔어 아빠? 그리고 늘 힘들어하는 시연이가 병마와 잘 싸우고 있다는 신호를 웃음으로 대신한다. 숨 쉬는 게 좋아져서 우리 현이가 밤에 좀 편하게 똑딱 누워서 한 번이라도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길게는 이제 약이 개발돼서 시연이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다른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애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불치병, 난치병이라 불리는 희귀질환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기 천사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들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내일을 향해 웃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저희 생로병사의 비밀은 2005년부터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직장 내 모유수유실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모두 25곳의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유실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6번째 수유실은 바로 오늘 이곳 청와대 안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방, 그 훈훈한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지난 4월 12일 청와대에선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예, 청와대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26호가 이제 문을 열게 되고 이름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직장 내 수유실 설치 캠페인을 펼친 지 1년 반 만에 26호실이 탄생한 것이다. 큰 거를 해놓으셨는데 수유실엔 모유를 보관하는 냉장고는 물론 엄마와 아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됐다. 출산을 앞둔 여직원들에겐 그 무엇보다 반가운 선물이었다. 모유를 하게 되면 장점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천식이나 호흡기 개통이나 아니면 아토피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애한테 미안한 마음이 덜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좋습니다. 2005년부터 생로병사의 비밀을 통해 엄마 젖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모유 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특히 직장 여성들의 수유실 설치에 대한 요청이 줄을 이었고 제작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각 직장에 수유실을 열기 시작했다.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라고 이름 붙여진 수유실이 하나둘 늘어났고 2005년 9월 1호실이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26개 관공서와 기업에 수유실이 설치됐다. 2005년 9월 서울의 한 출판사. 출산 9개월째였던 노진아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모유 수유를 고집하고 있었다. 당시 노 씨가 젖을 짜던 곳은 회사 매점. 근무 시간 중에 젖을 짜놔야 집에 돌아가서 아기에게 먹일 수가 있는데 회사 안에 적당한 공간이 없었던 것이다. 매점 주인에게 양해를 얻어 겨우 자리를 구했지만 누가 볼까 늘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그 무렵 노진아 씨의 직장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1호실이 개설됐고 덕분에 노진아 씨는 14개월까지 아기에게 편안히 젖을 먹일 수 있었다. 사실 이 방 자체가 설립이 되니까 내가 유축을 하러 가는 것도 좀 더 왠지 떳떳하고 시간을 30분씩 허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랬는데 이 방이 있음으로 해서 쟤 수유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 방이 있으니까 그렇게 14개월까지 먹였던 것 같아요. 무슨 공룡뼈 발견했지 이 사람들이? 첫째 미니를 분유로 키운 김미란 씨는 둘째만큼은 모유로 키우겠다고 임신 전부터 다짐을 했었다. 생후 3개월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미니. 미란 씨는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다. 미니한테 많이 미안하죠. 제일 힘들고 겪어야 될 사람은 정작 본인이니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모유 수유를 하겠지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아이한테 제일 미안해요. 병원 검사 결과 민희는 물론 둘째 민호 역시 아토피성 기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째는 아토피성 피부염이 없다. 김미란 씨는 그것이 모유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분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보다 알러지 등 아토피성 피부염은 2배에서 7배, 장염은 3배, 영아돌연사는 2배, 폐렴과 같은 기관지 감염은 1.7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유실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손녀분들 3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아기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모유를 지금 키우고 있나요? 네. 우리 손녀 같은 경우는 체중이 2.6kg으로 아주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젖을 잘 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힘겹게 모유 수유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다 환경이나 여건이 맞질 않아서 모유 수유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모유 수유야말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기와 체온을 나누며 젖을 먹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자 엄마와 아기의 당연한 권리다. 아기와 엄마가 모두 행복한 방.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로병사의 비밀, 마사이족처럼 걸어라 편에서 소개해드렸죠. 풍부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씹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럽게 조리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붉은색은 사랑과 정열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대만에 어떻게 방송이 되고 있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비만에 대한 사람은 왜 병이 들까요? 또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로병사는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또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다양한 비밀들을 함께 풀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오늘 방송을 끝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드렸고 또 여러분은 저에게 진행자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1년의 유학 기간 동안 더욱 성숙한 방송인이 되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